안녕하세요. 뭐든 읽어드리는 국민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43회입니다.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은 바로 소진 선생이십니다. 소진 선생은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개하여 합종이 깨어질 것을 염려하여 당신이 아니면 진나라의 대권을 장악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부러 당신께 모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저를 지켜 몰래 당신에게 비용을 대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 소진 선생의 생각입니다. 이에 당신이 중용되었을 때 저는 조나라로 돌아가 조진 선생께 이 사실을 보고하겠습니다. 장인은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에 빠지 않았다. 이러한 계모는 이미 내가 훈련받은 것들이요. 그러나 나는 발견하지 못했으니 내가 소진 선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고 나는 이제 막 임용되었으니 또 어떻게 조나라 공략을 도모할 수 있겠소. 소진 선생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 소진 선생이 정권을 맡고 있는 내 어찌 감히 조나라를 공략할 생각을 할 수 있겠소. 더구나 소진 선생이 있는데 나 장이가 어찌 그런 능력이 있겠소. 장이는 진나라 상국에 임명된 날 옛날 보수사건으로 원한을 맺히겠던 초나라 재상에게 편지를 써 경고하였다. 예전에 그대와 함께 술을 마실 때 나는 보석을 훔친 일이 없는데도 그대는 나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 고문을 가했다. 그대는 그대의 국가를 잘 지켜보시라. 나는 반드시 그대의 도성을 훔치겠다. 장이 연행책을 펼치다. 그 후 장이는 총나라를 평지하고 위나라를 공개하여 대판 등 공적을 올렸다. 장이가 진나라의 상국이 된 지 6년 후 그는 진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위나라에 가서 위나라의 상국이 되었다. 그는 위나라로 하여금 먼저 진나라를 청기한 뒤 다른 나라들도 위나라를 본받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위나라 왕은 장이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진나라 왕은 분노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위나라의 고국과 평주 두 성을 빼앗고 또한 몰래 장이에게 사람 보내 과거보다 더 융성한 대우를 해주었다. 장이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가 복명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위나라에 4년을 더 머물렀다. 그때 위나라 양왕이 세상을 떠나 애왕이 즉위하였다. 장이는 또 애왕에게 진나라를 섬기도록 권하였지만 애왕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장이는 은밀히 진나라로 하여금 위나라를 치도록 하였다. 위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였다. 그 이듬해 전나라도 위나라에 침공하여 관진에서 위나라를 격파하였다. 진나라는 다시 위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면서 먼저 한나라를 공격해 8만 명을 참수함으로써 각국 제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였다. 이 기회를 틈타 장이가 위나라 왕에게 말했다. 위나라는 국토가 사방 천리가 못되며 군사는 30만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국토는 사방이 평탄하여 제후들이 사방에서 공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큰 하천에 가로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신정에서 대량까지 200리에 불과하여 전차는 보병이든 모든 힘을 들이지 않고 곧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국 제후들이 합종을 하는 목적은 그것으로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군의 지위를 공고히 하여 병력을 증강하여 명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합종을 주장하는 사람은 천하를 하나로 하여 각 제후들 하여금 형제처럼 되기를 약속하고 원수가에서 백마를 잡아 맹약함으로써 피차의 의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진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진나라가 군대를 동원하여 하해를 공략하고 금과 연에 응가하면서 위나라를 협박하여 양진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나라는 남아할 수 없게 됩니다. 조나라가 남아할 수 없게 되면 위나라도 북쪽으로 조나라와 호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위나라가 조나라와 연합하지 못한다면 각국을 합종하는 교통은 곧 단절되고 각국을 합종하는 교통이 단절되면 대왕의 국가가 이토록 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왕을 위한 계책으로는 진나라를 세우는 것이 최상입니다. 지금 진나라가 가장 쇠약하게 만들는 나라는 바로 초나라입니다. 그런데 초나라를 가장 쇠약하게 만들어준 나라는 바로 위나라입니다. 초나라가 부유하고 광대하다는 명성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공허합니다. 애왕은 드디어 합종의 맹약을 배반하고 장인을 통하여 진나라의 합병을 청하였다. 장인은 돌아가서 여전히 진나라의 상국을 이뤘다. 3년 뒤 위나라는 다시 진나라를 배반하고 합종책을 따랐다. 진나라는 위나라를 공개하여 고국성을 빼앗다. 이듬해 위나라는 다시 진나라를 숨겼다. 600리냐 6리냐. 진나라는 제나라 공격을 준비했다. 제나라는 초나라와 함께 모두 합종에 참가하고 있었고 양국 관계도 챙겼다. 그러나 진왕은 장이를 초나라에 파견하여 초나라 재상을 맡도록 하였다. 초나라 회왕은 장이가 초나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좋은 숙소를 준비하고 직접 숙소까지 가서 장이를 만났다. 벽지에 낙후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어떠한 좋은 계책이 있겠는지요.
그러자 장이가 대답했다. 대왕께서 진실로 제 의견을 들어줄 수 있다면 먼저 제 나라와 내왕을 단절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진나라는 상과 을대 600리의 토지를 초나라에 드리고 또 진나라의 공지를 보내 대왕의 처자가 되게 하여 영원히 형제의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초나라 왕은 크게 기뻐하고 장이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대신들도 모두 축하했으나 유독 진진만은 반대하였다. 왕이 크게 화를 내며 그를 나무랐다. 과인이 군대를 일으키지 않고도 600리의 땅을 얻어 모두 축하한데 왜 그들만 불만인가? 그러자 진진은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 보기에는 상고의 땅은 전혀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진나라와 제나라가 연합할 것입니다. 한편 진진은 사족을 위해 초나라 장군을 설득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초나라의 소양이라는 장군이 위나라를 기억하고 연이어 제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그때 진진이 소양을 만나 설득하였다. 초나라의 어떤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술꾼들이 내기를 걸었습니다. 여럿이 먹으면 좀 부족할 살성식분이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모두 먹도록 하자. 지금부터 뱅걸음을 빨리 그린 사람에게 술을 먹답니다. 내기가 시작돼 이어고 뱅걸음을 가장 빨리 그린 사람이 왼손에 술병을 들고 오른손으로 아직 그림을 촌철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술은 내 것이야. 지금 다리까지 그리고 있네. 그러나 그 다리가 채 그리기도 전에 다음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술병을 뺏었습니다. 배에 무슨 다리가 있는가? 다리까지 그렸으니 이건 뱅그림이 아니라네. 다리까지 그린 사람은 그만 술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은 초나라의 최고 벼슬까지 올라 있는데 제 나라를 격파한다고 해서 무엇이 더 나오겠습니까? 싸움이 항상 이긴 하지만 거쳐야 될 때 거칠 줄 모르는 사람은 몸도 죽고 관직도 뒷사람에게 뺏기는 법이다. 이는 바로 사족을 그린 자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초나라 왕은 진진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들은 입을 닫히고 다치는 말하지 말라. 과인이 땅을 받아서 보여주겠다. 그라야 초왕은 초나라 재상의 연수를 장이에게 주고 많은 선물도 주었다. 그리고는 변경을 펴사하여 제나라와 당기하고 장군 한 명으로 하여금 장의를 추행하여 진나라에 가도록 하였다. 저 진진이 이제 입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진나라를 공격하는 것보다 오히려 땅을 떼어주어 진나라의 비를 맞춘 후 진나라와 힘을 합쳐 제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의 준 땅을 대신 제나라로부터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왕의 나라는 아직 생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초나라 왕은 다시 더욱 많은 군사를 동원해 진나라를 죽게 하여 남전에서 대전투가 벌였다. 그러나 초나라는 참패를 당했다. 결국 초나라는 진나라에게 두 개의 성을 할행하고 강화를 맺었다. 장이 스스로 사지로 갔다. 진나라 왕은 초나라 금정일의 땅을 욕심내 무관박의 토지와 바꾸자고 제의했다. 초나라 왕은 나는 땅을 바꿀 생각이 없다. 다만 장이만 보내준다면 진왕에게 금정 땅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진나라 왕은 장이를 대신 보냈으면 했지만 초나라가 그를 죽일 것일 뻔해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인은 자신이 스스로 초나라에 가겠다고 말했다. 진나라 왕은 초나라 왕이 그대에게 쏘은 것을 참지 못하여 복수를 하려는 것인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이가 말했다. 진나라에 비해 초나라는 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건상이라는 자와 교분이 두텁습니다. 그는 초나라 왕의 부인 정수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 초나라 왕은 그 여자의 말이라면 모두 들어줍니다. 또 제가 대왕의 이임장을 가지고 왔는데 초나라가 어찌 감히 저를 죽이겠습니까? 설사 제가 죽는다고 해도 그 대신 진나라가 금정 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드디어 장인은 초나라로 떠났다. 그가 초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초양은 그를 곧장 붙잡아가지고 그를 죽이라 했다. 근상이 바삐 정수 부인에게 달려갔다. 큰일입니다. 이제 대왕의 청와도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정수 부인이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근상은 진나라 왕인 장인을 몹시 신임한데 대왕께서는 그를 없애라십니다. 그러면 진나라는 반드시 상용일 때 6개의 현을 초나라에 주고 또 미인을 초나라 왕에게 시집보내며 거기에 진나라 궁궐에 노래 잘하는 여자들을 불러서 보내 장의를 구하려 했습니다. 대왕은 토지를 중시하시고 또 진나라를 존중하여 진나라의 자는 반드시 총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인께서는 냉대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장의를 석방시켜야 합니다. 정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밤낮으로 매달리며 간청했다. 신하가 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진나라가 땅을 받지도 않았는데 장의를 보낸 것은 대왕을 매우 존중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의를 죽인다면 진나라 틀림없이 초나라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저희 모자는 진나라의 손에 생선처럼 토막나기 싫습니다. 부탁이오니 저희를 강남 땅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초왕은 매우 후회를 하고 곧 장의를 참여하고 이전처럼 정중하게 대화했다. 장의가 풀려난 후 아직 초나라를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소진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그러자 장의가 초나라 왕을 은근히 협박하면서 설득했다. 진나라 영토는 하나의 바다고 있며 그들은 육국 전체의 군대와 맞먹을 만큼 많습니다. 또 험준한 산과 황해에 둘러싸여 사방이 막힌 요새입니다. 합종론자들은 약한 나라를 모아 강대국을 공격하면서 경솔하게 전쟁을 벌이게 하며 나라가 가난한데도 자주 군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실로 이는 나라를 미스럽게 하고 드디어 멸망시키는 사슬에 불과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군대가 약하면 도전하지 말고
곡식이 적으면 지구전을 벌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나라에게 화를 당하면 후사할 길도 없습니다. 대왕께서 현명하게 생각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진나라는 서쪽으로 파쪽에서 큰 배에 곡식을 싣고 출발해 강물을 타고 내려오며 열흘이 못되어 초나라 한간에 닿을 것입니다. 합종의 맹약으로 천하의 제후들을 긴밀하게 연결시킬 사람은 다름 아닌 소진입니다. 그는 연나라의 재상이 되어 제나라를 격파한 뒤 그 땅을 나누어 갖기로 연나라 왕을 흠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지어 연나라를 도망친 것처럼 꾸미고 제나라 와서 제나라 재상을 2년 동안 하다가 연나라 왕과 음모가 드러나 길바닥에서 그의 연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일개 사기꾼 소진이 천하 경영을 도모하여 제후를 하나로 묶어냈으니 그의 책량은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지금 진나라와 초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왕은 말했다. 장의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다시 검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나는 이미 동의했다. 뒤에 와서 그를 배반하는 조치마다다. 왕은 근데 장의의 의견에 따라 진나라와 하친을 맺었다. 구르의 비가 구르는 학식이 높고 시를 잘 졌으며 정치적 식견이 뛰어나 초나라 회양의 교통을 신을 받고 싶다. 그런데 조정 대신 중에서 구른을 시기하여 기회만 있으면 구른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구른이 왕으로부터 어떤 법령의 초안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고 그 초안을 다듬고 있는데 평소부터 구른을 시기했던 대부건상이 그것을 빼앗고자 하였다. 구른이 강력히 거부하자 그는 왕에게 구른을 비방하였다. 지금 구른은 자기 아니면 초나라의 법도 만들 수 없으며 왕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큰소리치고 다닙니다. 그를 주의시켜 주십시오. 그러자 회양은 점차 구른을 멀리하게 됐으며 마침내 추방시켜버렸다. 구른은 안타까웠다. 왕이 아침만을 좋아하고 충신의 올바른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간신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여 나라의 앞날이 정말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구른은 우울하고 슬픔에 젖은 겨우 주변생활 속에서 이소라는 시를 지었다. 이소란 바로 우시에 부딪히다라는 뜻이다. 장의가 겉으기 협박과 가문실로 초나라를 빠져나간 후 진나라는 다른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더니 이었고 초나라에 들어왔다. 진나라는 간사하고 표독스러운 나라입니다. 절대로 저들의 업무에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대왕께서는 가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왕의 막내 아들인 자랑과 근산 등은 진나라 방문을 권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진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국 회양은 회담 장소로 떠났다. 그런데 왕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진나라는 복병을 배치하여 테러를 처단하고 회양을 사로잡아버렸다. 그때서야 회양은 구련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크게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지 못했다. 그 후 간신히 조나라로 도망쳤으나 진나라를 무수한 조나라는 그를 다시 진나라로 돌려보내버렸다. 한편 회양이 진나라의 포로가 되자 회양의 장남이 왕으로 되었고 자라는 재상이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양을 진나라로 가게 만든 자란을 비난하자 그는 도리어 구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워 또다시 추방시켰다. 추방당한 구른이 머리를 풀어치고 위탄에 잠겨 강변을 그리고 있었다. 이때 한어부가 구른을 보고 말을 걸었다. 당신은 구른 선생이 아니십니까? 왜 이런 곳에 계신지요? 그러자 구른이 대답했다. 세상이 혼탁해도 나만은 깨끗이 살고 싶어. 모든 사람이 취했는데 나 홀로 취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쫓겨난 것이라고. 이에 어부가 물었다.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성인의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혼탁할 때는 어찌 그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취했다면 어찌 막걸리라도 마시고 취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가슴속에 빛나는 보석을 품었으면서도 어찌 스스로 쫓겨날 일을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구른이 정색하게 말했다. 얼굴을 씻은 다음에는 반드시 모자를 털고 목욕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옷을 뜯다고 합니다. 깨끗한 몸에 어찌 때를 묻히며 더럽힐 수 있겠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흐르는 저 명나시에 몸을 던져 물고기 밥이 되겠소. 어찌 더러운 채석에 몸을 맡길 수 있으리요? 며칠 후 구른은 돌멩이를 품에 안고서 명나시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구른이 비분에 잠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로 그에 구른의 말을 듣지 않고 진나라의 포로가 된 회양도 격사했다. 이후 초나라는 계속 진나라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